고객님, 커피 한잔하고 오시면 싹 고쳐 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큐모터스 수입차 정비 마이텍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푸조 508 1세대 차량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 중에 주행 불능 상태가 되고 드라이브로 삽입이 안 돼서 견인 입고가 됐어요. 푸조의 이제 1.6 이제 DV6 이제 엔진이 탑재된 초기형 모델들, 유로5 만족을 하는 이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은 차종을 불문하고, DV6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변속기가 MCP라고 해가지고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라고 합니다. 푸조의 MCP, 요런 이제 수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조작은 자동이지만 이제 클러치 페달이 없고 모든 메커니즘은 수동 변속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요 차량들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제 기어 레버를 보시면, 자, 파킹이 없어요. 자, 파킹이 없고, 자, 전진, 이제 A가 전진이에요. 중립, 후진 밖에 없어요. 요 이제 변속기, 자, 밑에 표시된, 자, 내 변속기에 푸조 차량을 타는데 변속기에 파킹이 없다.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MCP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MCP는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하고 똑같아요. 변속기에 이제 클러치 디스크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수동 변속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차량은 지금 주행 거리가 한 14만 킬로 정도. MCP 클러치 디스크의 이제 수명이 운전 습관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정도 되면 이제 디스크가 다 닳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디스크가 빨리 닳을 거고, 대신에 연비는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이 푸조의 1.6 디젤 차량들이.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클러치가 지금 다 마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 기어를 자 드라이브에 투입을 해도 자 변속이 안 되죠. 지금 아예 기어 투입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발생한 고장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클러치 가열 결함,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 코드고, 이 부분은 클러치 키트라고 해가지고 부품 교체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이제 클러치 디스크가 이제 다 닳았다 하는 전조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출발할 때 우리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반클러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이 차량 떨림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이라든가 뭔가 좀 이제 출력을 왁 줘가지고 달릴 때 RPM은 올라가는데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처음 출발할 때 이제 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데, 그때 뭐 뿌하는 소리라든가 요런 소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 이제 그 클러치 관련된 이제 부품의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고, 여기서 어느 순간 갑자기 디스크가 한 개까지 마모가 되고 나면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해져요. 이 차 같은 경우도 낮에 전화가 오셨어요. 손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뭐 출발할 때 좀 차가 많이 덜덜거리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밟은 대로 지금 출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클러치 디스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손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주행 불능 상태가 돼서 견인 입고가 됐어요. 오늘 작업할 차는 이제 푸조 508 1.6 MCP 클러치 디스크 작업 내용 한번 담아 볼 거고요. 잠시 후부터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클러치 세트가 도착했고요. 일단 구성품은 지금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 세트, 그리고 이제 플라이일까지 이렇게가 이제 세트고, 그 기타 필요한 뭐 볼트류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순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디스크 보시면 이제 새 제품 이제 디스크 모양하고 이제 기존의 차량에 있던 거죠. 고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모한 개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다 달아가지고 지금 거의 걸레가 돼 있어요. 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또 쌩쌩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이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이 푸조 1.6도 듀얼 매스 플라이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뭐 주행 질감이나 그 다음에 뭐 또 2차적인 고장을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 세트 교체할 때 항상 같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완료됐고, 자, 이제 시키는 대로 즐거운 하루 또 차를 가지고 나가서 또 이제 좀 세밀한 이제 변속 시점 학습을 또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시운전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 나왔고요. 근데 요 작업은 뭐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변속 시점을 좀 세밀하게 학습을 시키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클러치 작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이제 푸조의 MCP 같은 경우는 1.6 이제 소형 디젤이 달린 차량들, 이제 보통 한 2010년식부터 15년식까지 좀 작은 차들은 208도 있고요. 그다음 2008, 308, 3008, 508, 이제 전 차종을 아우러서 1.6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차에는 전부 다 적용이 됐었고, 이 당시에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연비가 진짜 괴물같이 나와요. 이 MCP 자체가 수동 변속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클러치 페달이 없기 때문에 뭐 자동 변속기로 등록은 돼서 이제 판매가 된 차량인데, 지금 뭐 커뮤니티 같은데 보게 되면 뭐 푸조 뭐 MCP인지 아닌지 되게 이제 좀 말씀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 MCP의 장점은 연비인데 단점은 이제 소모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변속될 때 질감이 수동 변속기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악셀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완화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일반 자동 변속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질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동 변속기라 해가지고 뭐 변속 타이밍이 빠르고 막 차가 막 엄청나게 펀치력이 좋고 이런 차는 아니거든요. 이제 푸조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소형 디젤은 극한의 연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MCP 같은 경우에도 자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16년식 이제 블루 HDI로 이제 엔진이 변경되면서 6단 자동 변속기 아이신 탑재가 되고, 16년식 이후 연식도 푸조 208이나 2008 같은 경우는 MCP를 그대로 채택을 했었어요. 2008, 208이 이제 2세대로 바뀌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자동 변속기 아이신으로 변경이 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푸조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연비잖아요. 그래서 푸조의 근본은 MCP다. 저도 푸조를 되게 오래 탔었거든요. 저도 이제 508 SW를 제법 오랜 기간 탔었었는데, 그 차량도 MCP 차량이었었어요. 근데 연비가 보통 시내에서도 뭐 18, 19는 그냥 나오고요. 뭐 이런 고속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뭐 80km, 100km, 그리고 뭐 발 컨트롤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26, 27도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제가 굉장히 사실 좀 대충 몰고 있는데, 연비가 이제 아까 가게에서 놓을 때는 이제 좀 시내 구간이니까 지금도 20km는 그냥 나오고 있어요, 평균 연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장점이 아닌가. 푸조 차량 자체가 신차 출고가가 그렇게 안 비싸요. 508 1.6이 이제 15년식 1.6이 출고될 때 당시에 금액대가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비주류 메이커다 보니 이제 감가가 이제 되게 심해지고 CP라든가 이제 클러치 키트 이제 작업할 때가 되면은 거의 한 뭐 14만 킬로, 15만 킬로. 물론 뭐 시내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뭐 10만 존으로도 클러치가 다 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때 이제 작업 비용 대비해서 차량 가액이 너무 작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안 좋게 소문이 퍼지다 보니 뭐 푸조 뭐 MCP 미션은 뭐 쓰레기다 이런 내용도 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변속기의 특성을 알고 나서 타게 되면 되게 괜찮은 파워트레인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입차를 처음 이렇게 일적으로 했을 때 처음 만졌던 차가 사실 푸조, 시트로엥 요런 쪽을 처음 만져봤다 보니까 저한테는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고장 진단에 있어서 되게 익숙한 차기도 합니다. 뭐 독일차 만지셨던 요런 이제 뭐 정비사분들 되게 많으신데 뭐 프랑스 차 뭐 난해하다 뭐 어렵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얼마나 만졌냐의 차이인 것 같고, 푸조 같은 경우도 좀 국내에 이런 뭐 딜러십이나 서비스 센터라든가 요런 게 이제 구축이 잘 돼 있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되게 괜찮은 차라서 좀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많이 미흡했었죠. 뭐 사실 뭐 나와도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을 때도 별로 없었고 약간 잡차 취급을 받았던 차량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뭐 굵직굵직한 뭐 작업들, 뭐 고질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모품이라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크게 변속기나 뭐 엔진 쪽에 뭐 자잘한 고질병이라든가 뭐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6 엔진보다는 2.0 디젤 엔진에서 조금 고장이 조금 잦은 편이지, 1.6 엔진에서는 크게 뭐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뭐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푸조에 대한 이런 좀 안 좋은 인식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잘 만든 차고, 특히 이제 508 같은 경우는 크기는 약간 그랜저급, 우리 국산차로 치면 이제 BMW 5 시리즈 뭐 E클래스급이긴 한데 되게 하체도 탄탄하고 뭐 코너링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완성도도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식이 된 차라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 당시 때도 되게 잘 만든 차다. 조금 더 이제 주행하고 차를 세워서 이제 학습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할 때 또 이제 운전해서 와서 샵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학습이 미완료됐다는 고장 코드가 없으면 이 508 클러치 키트 작업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를 좀 세워서 학습 종료 절차를 좀 진행할게요. 1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복귀를 할게요. 이 MCP 클러치가 언제 이렇게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냐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얘가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10년 넘은 그 로직이기 때문에 뭐 6단 수동 변속기긴 한데 좀 멍청해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4단으로 진입을 했다, 악셀을 밟게 되면
이제 부하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뭐 시프트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요. 그럼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자동 변속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차가 안 나가니까 악셀을 더 밟겠죠. 그러면 이제 좀 고단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힘이 딸리다 보니까 그때 클러치 슬립이 많이 생겨요. 그때 데미지를 많이 입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됐을 때 디스크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푸조 1.6의 MCP가 장착된 차량들은 다 패들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요거를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기어를 내려서 강제로 기어를 이제 다운 시켜 가지고 힘 전달력을 좀 좋게 만드는 요런 부분들이 좀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MCP도 이제 초창기 모델 2010년 11년식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에서 이제 악셀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 클리핑이라는데 오토미션 보면은 뒤에 놓고 발 떼면 앞으로 조금씩 차가 천천히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 기능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어가 이제 투입되는 시점이나 이런 변속 충격도 상당했고 컷그림도 되게 심했고 이제 1단에서 출발할 때 필연적으로 반클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창기의 MCP는 그때 차량 떨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고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거기서 이제 개선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하면서 이제 클리핑 기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어느 정도는 앞으로 천천히 가는 기능, 요런 기능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변속 시점의 이런 로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이런 차량 떨림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점이 15년식 마지막에 들어간 이 MCP가 그게 정점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차량을 타는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푸조에서 MCP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년식부터 이제 신형 엔진이 올라가면서 이제 IC 내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MCP는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자동 변속기가 올 교체만 이제 주기적으로 잘하면 이제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한 것도 있죠. 유리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극한의 연비 세팅, 여기는 이제 MCP 변속기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보통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2, 3단에서 변속 충격이 되게 좀 심해요. 근데 지금 일단 부드럽게 출발할 때부터 부드럽게 지금 6단까지 변속이 되고 있고,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36분인데 오늘 좀 이 차량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제가 요거 마무리 하는 대로 좀 이른 저녁을 먹고 출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차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푸조에서 지금 이제 1.5 디젤 다음으로는 지금 가솔린 모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려 1.2 터보 가솔린인데 지금 신형 408이라든가 요런 차들, 해외에는 지금 308, 3008에도 이제 1.2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지금 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제 1.2 퓨어테크라고 하는데, 걔가 특이점이 좀 있다면, 푸조의 소형 디젤 차도 마찬가지고, 가솔린 차는 이제 체인 방식이었는데, 디젤 차만 이제 타이밍 벨트 방식이었었어요. 그냥 뭐, 이제 보편적인 그냥 건식 타이밍 벨트. 근데 지금 1.2 퓨어텍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벨트 방식인데, 이제 무려 습식이라서, 요런 부분들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관련된 이슈가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 뭐 특수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매를 한 상태고, 1.2 가솔린 모델들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푸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좀 실용성 이런데 좀 몰빵된 차라서, 물론 푸조에서 유일한 세단이 508이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해치백, 스테이션 외건,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실용적이고, 좀 소형차의 표본이랄까요? 그래서 뭐 고급진보다는 진짜 난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 뭐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시면 되게 괜찮은 차량이고, 저희 샵에 이제 푸조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되게 차량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연비, 두 번째는 실용성. 단지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AS 이제 서비스 센터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50km 정도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속국도라서 평균 속도는 한 70km 정도 나오는데, 연비가 지금 26.3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물론 이제 막 쏘고 다니면 연비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17 이상은 나온다. 자, 이제 샵에 거의 다 도착했고요. 수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고 차량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508 클러치 키트 교체 작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